비교도 안 돼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수십만 간호사들 앞으로 발생할 수십만 대한민국 의료 체계 안에서 허용한다? 근데 그거 ICT로 한다? 커버한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 산업적으로 그 희망적인 뭐 인상을 주지만 환자 안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간호법의 제정 그 목적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거 들어보면은 이게 어떻게 수준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또 이게 그 재정 목적 두 번째가 더 우선적인 게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간호사의 저희가 처우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 환자를 돌보는 현재 현장에서 처우 개선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국민 건강이 이제 향상되는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이 간호법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안들을 통해서 네네. 실제 지금 저희가 필수 의료적으로 간호 역량이 굉장히 필요한 곳보다는 딴 곳에, 그러니까 마치 회사가 어려우면 나가서 치킨집을 차려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주제도요, 이 토픽도 한 8시간 이상의 우리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고 어필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그래픽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의 사회적 진출 경로, 이제 어벽 지도라고도 할 수 있고, 저는 그거 어벽 지도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간호협회 선생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간호제국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간호제국 전도. 그거 완전 엠파이어예요, 엠파이어. 예. 그 제국을 보조해주는 거는 복지부에 있죠. 예. 무슨 과, 예. 특정 직군만을 위해서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과 같아요. 예. 행정적으로 국가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사무관이 거의 몇 명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분들 다. 근데 그분들이 한 직군의 발전만을 위해서 있는 한 과가 있어요. 예. 저희 과랑 거기랑 붙어 있거든요, 또. 실제 현장 가보면. 저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간호제국이라고 부르냐. 이 그래픽 작업을 하다가요, 제가요, 난감했습니다. 왜 난감했냐면, A4 용지 한 장으로 표현이 안 돼요. 한 직군이 하나의 면허로 4년 배워가지고 진출을 하는데요. 어린이집도 가요. 어린이집 원장도 할 수 있어요. 예.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무슨 환자 치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법률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저희 응급구조사하고는 뭐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아니, 97년도에 응급구조학과가 처음 딱 생기고 나서 소방 공무원 구급대원 특채로, 학과 특채로 응급구조학과 생겼는데 거기 딱 간호사들이 딱 껴들어왔어요. 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병원 전 응급의료는 일반 간호의 역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간호협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 갑니다. 미국에서도요, 미국의 켄터키주 같은 데 이런 데는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병원 전에서 앰뷸런스를 타려면 파라메딕 자격을 따야 돼요. 그 켄터키주의 간호협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800명 뽑으면, 500명 뽑으면요, 400명의 간호사가 구급대원으로 들어가요. 상당히 많은 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제가 약간 본질을 벗어났는데요.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 하는 거냐면, 그럼 보십시오. 그래픽 보시면요, 무슨 장기요양 기관부터 해서 공무원, 어린이집, 교정직, 해양경찰, 구급차, 장기 구득, 뭐 전문 간호사 영역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해바라기 센터, 무슨 간호, 산업 간호, 무슨 간호 붙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보건적인 냄새가 난다. 있다, 색깔이 있다. 그럼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 들어가 있는 직군들은 간호 직군에 비해서 다 소수자들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국회도 이미 국회가 한번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행정부가 기울어져 있어요. 시민들의 인식은 간호사 인식은 뭐 영웅이다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에요. 저희 응급구사들요. 병원에서 환자를 안 받아주니까요. 앰뷸런스 안에서 2시간, 3시간 환자 치료했습니다. 예? 간호사님들 레벨 D 있고 근무하는 거 힘드시죠? 저희 응급구사들요. 레벨 D 있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옷 벗어보잖아요. 옷 밑에가 땀이 이렇게 차가지고요. 그런데도 시민들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수많은 업역에 그 간호협회의 그 조직력,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정부의 한 직군만을 위한 부서를 만들 정도의 파워. 예? 의협이 반대하고, 의료기사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하고, 응급구조사들이 반대하고, 뭐 응급구조사들은 뭐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다 반대하지만 국회 복지를 통과시키는 그 힘. 예. 그런데 이 업역 지도를 봐보세요. 이 지금 그래픽 한 화면에 나오지 않을걸요, 아마? 예. 너무 넓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의료법 안에서, 기존 의료법 체계 안에서 지역사회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료법 체계 안에서도 40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80곳이 넘는 이 그래픽으로 보이고 있는 업역 지도 중에서 의료기관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시국 때도 이 간호 인력이 이제 코로나 전담 기관에 집중되는 바람에 오히려 그렇죠. 지역 사회에서는 간호 맞습니다. 구인난이 심화돼서 의료기관이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이제 하나의 아주 그 돌발적이거나 지역적인 어떤 그런 그 케이스들이고요. 의협에서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같은 이 스페셜 직군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실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국회도 들어주지 않고요. 행정부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의협 지도부와 또 전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요. 국회도 들어주지 않고 행정부도 들어주지 않는데 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의협이. 의사가. 그러니까 이 역할을 제가 조금 서운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서운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역할을요, 의사 선생님들이요, 20년 전, 10년 전 이런 역할들 해 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어렵겠죠. 네. 간호법뿐만 아니고요. 결국은 협업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역량은 결국 학제 간 서로 충분히 교류하고 상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건설적으로 타협하고 또 의료기관 안에서도 환자를 치료할 때 과거처럼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응급실에서요, 응급학교 선생님들도요, 옛날처럼요, 막 이렇게 고압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팀으로 정말 하거든요. 이렇게 실수하면은 어드바이스 해주고, 네, 의사로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응급구사들이 배워가지고요, 현장으로 나갑니다. 네. 부족했던 임상적인 어떤 크리티컬한 그런 요소들을 그러면서 배워가지고 나가요. 그걸 학문으로는, 책으로는 배우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현장에서 배우고 있거든요. 협업이라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일단 그 협업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 간호법이. 그러니까 그 업역 전도를 보시면요. 도대체 이런 일까지 간호사가 해야 하나? 이런 일까지 왜 간호사가 해야 되지?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도대체 어린이집 원장이 왜 간호사가 돼야 되나? 하지만 간호협회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간호사가 부족하다. 예. 도대체 간호사가 어디에 부족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간호사의 자리는 어디냐? 환자 옆이거든요, 그것은. 환자 옆을 원하는 거고, 국회에서도 환자 옆에 있는 간호사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간호법을 저는 추진하고 있다고,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분들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그분도 이 법이 통과되면 환자 옆에 간호사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걸 통과시키고 계시다고 봐요. 하지만 팩트를 보십시오. 의료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 의료법 체계 안에서도 저렇게 많은 환자 곁이 아닌 곳으로, 환자가 없는 곳으로, 다른 직군이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사회적인 힘과 직업 파워와 국회 로비력과 행정력, 아니 행정부서에 중앙부처에 한 직군을 대변해주는 과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철의 장막, 말 그대로 저희 소수 직군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그냥 간호협회에서요, 의견서로요, 이거 안 됨, 이렇게 의견서 하나 보내버리잖아요. 그 뒤로는 그냥 다 스탑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국회나 행정부에서 간호협회의 그 의견을 왜 간호협회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협의원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조율자와 의료에서 위임해주는 사람이 의사 아닙니까? 그 위임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안 물어봐요. 아니, 의료가, 진료가, 의사가 진료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후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진료의 한 분야에서 환자의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 직군들이 생겨났고 그 영역에서 의사들이 일정 영역들을 안정성이 인정된 일정 영역들을 떼준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응급구조사도 의사들이 다 해야 돼요. 프랑스는 의사들이 다 합니다. 쌈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물론 최근엔 뭐 생기고 좀 있지만 그래요. 그런데 80개가 넘는 현 의료법 체계 안에서 80개가 넘는 업역으로 그 중에서 환자 곁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고 환자가 아닌 곳 이렇게 많거든요. 저번 달에 올해 초에요. 기사가 하나 떴어요. 제가 정말 그걸 보면서 개탄을 했습니다. 보건교사를 2,000명을 정도를 늘리는 그런 시행규칙, 시행령을 만들고 있대요. 행정부에서. 병원협회에서. 아니, 환자 곁에 지금 간호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게 또 늘리면 어떻게 하냐. 우리 간호협회 회장님 말씀이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 간호학과가 충분하고 휴유 인력들이라든지 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늘려야 된다. 이렇게 기사가 딱 나왔더라고요. 그런 영역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의 제정 목적을 환자 곁에서 친밀하게 간호하는 간호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하지만요. 팩트를 보십시오. 진실이 아닙니다. 이미 의료법 체계 안에서도 의료기관이 아닌 웰빙하고 편한 곳으로 환자 곁을 떠나서 가는 곳으로 어마어마하게 자료를 많이 만들었고 16년 데이터, 건보공단 데이터를 보면요. 74,000명의 간호사가 환자 곁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 정도 되는 비율이에요. 의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불과 5에서 8%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간호사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환자 옆에서 정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간호사 많이 필요해. 시민들이 말하는 간호사가 많이 필요해. 그 영역은요. 환자 곁이에요. 환자 옆입니다. 그 영역이 아니고 환자가 아닌 영역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미 많이 나가고 있고 소방구급대원으로 간호사로 이미 3,5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2005년에는 불과 한 4,500명에 불과했던 인력들이요. 수직 상승해가지고요. 여초사회에서 견디지 못하는 남자 간호사님들. 특정 지역에서는 근무가 편한, 상대적으로 근무가 용이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공무원 공부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응급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영역에서 딱 근무했다가 시험 국어, 국사, 영어 좀 잘 봐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응급구조사들이 1년에 1,500명 배출되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1년에 25,000명씩 쏟아져 나와요. 소방 공무원에 시험 보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2,00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애들 1년에 300명 시험 보거든요. 그럼 저희 애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게 저희 학생들 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과 자체 존재 이유가 흔들리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역사회로 이게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방에서 이번에 129 구조부라는 법률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4번 폐기됐어요. 외상학회에서, 응급의학회에서, 의협에서 반대를 해줘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했는데도요. 지금 그것이 계류돼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 이게 왜 위험한지. 정확한 인증을 거치지 않았고 응급을 배우지 않은 간호사가 이런 그런 응급의료 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금연 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경력으로 소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켠에서는 저희도 이거 리뷰를 받아봤는데 네. 그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그 간호사 출신 분들이 그 시험 삼는 거 아니냐, 실제 응급 환자 현장을 대상으로 이런 그렇습니다. 우려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마취학회 분들한테 그 집행부 분들한테 제 논문을 보여드렸어요. 그 복지부 앞에서 같이 1인 시하면서 전문간호사법 1인 시하면서 그 논문을 보여드렸더니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이 환자들 다 어떻게 됐냐. 이 환자들. 예? 외국 우리 그 일코라든지 세계니까 소생의학회라든지 미국 심장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병원 전에서 전문 기도 삽관을 하는 환자들은 환자의 치료 경과와 애우와 사망,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으면 걸어갈 수 있는 환자인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자인지, 밥은 먹을 수 있는지,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침대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루어진 그 처치가 환자의 사망이나 생존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돼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예. 질 관리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 제가 4년 전부터 하라고 하거든요. 절대 안 합니다. 소방에서. 예. 다 무면의 의료인인데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환자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구급대원들은 법률적으로도요. 위임을 받지 않았어요. 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방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소방의 행정기관도 문제죠. 예.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갔던 간호직군이 소방의 고위층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도 의사결정이 구급 관련 행정 분야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간호사 위주로. 물론 이건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 소방에 여러 경험이 많은 고위직 간부라든지 또 소방과 여러 소통을 하고 있는 채널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번에 또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법률을 왜 발의했느냐.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가 14가지 뿐이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14가지 업무요. 저희 응급구조사 업무입니다. 저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 업무를 훈련도 받지 않았으면서 구급대원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해요. 그냥. 그 응급 상황의 그 심각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그 위험도를 제가 수없이 외치고 소방기관으로 이 공문을 보내고 보건복지부 정책과로 의료자원정책과라든 이런 곳으로 민원을 하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예. 뭐 이런 제가 그 공문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제가 참담합니다. 간호사 구급대원은 훨씬 더 응급구조사보다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의 그런 특수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는 식으로 복지부에서 소방청으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무슨 특정 이 간호사 직군을 이렇게 하는 그런 과에서 그런 제가 공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서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업역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 직군하고 간호 직군하고 겹치는 곳이 한 10군데 됩니다. 네. 체육시설에 간호사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됩니까? 스키장에서 간호사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됩니까? 앰뷸런스에 간호사가 왜 타야 됩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아니, 해양경찰에서 2015년도에 우리 해경 선생님들이 불법 중국 어선을 막다가요. 심각한 부상을 당해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 뒤에 또 도서 지역에 계시는 섬에서 생활하시거나 우리 시민들이
심정지나 이런 급성 심근경색, 심장이 갑자기 아파온다거나 이런 뇌혈관이 막혀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치료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해경에서 이런 해상 응급구조 체계를, 응급의료 체계를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응급구조사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1년에 한 10명 정도 뽑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배를 타면서 실제로 전문적인 처치도 하고, 예, 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몸 아프다고 하면 데려가가지고 데려다 드리기도 하고 그런 업무 하고 있거든요. 재작년인데요. 간호협회에서 공문 하나 보냅니다. 1년에 한 10명 뽑는데요. 아니, 법률에, 순환 구호와 구조에 관한 법률에 간호사들이 채용 조건에 분명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응급구조사만 뽑느냐? 부당하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1년에 10명 뽑는데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 나이팅게일 선서에 보면요.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협력해야 된다는 이런 게 뭐 3항인가 4항인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저는 지금까지 이 응급구조사 직군을 이끌어오면서 정책적인 일을 제가 담당하면서요. 간호협회의 그러한 나이팅게일적인 그런 이 거국적이고 인류애적인 그런 태도를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든 건 문서로 다 증명드릴 수 있어요. 시시껄껄 모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본인들과 겹치면 다 반대예요. 예. 2019년에요. 목포에서 토론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국회의원분 모시고요.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실에 간호사가 안 갑니다. 정부에서 방을 잡아주고 집을 구해주고 보조비로 200, 300을 더 주는데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아니 인력 기준을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응급의료 기관 평가할 때 나와가지고 인력 기준 안 맞으니까 너 점수 낮게 때려요. 평가를 낮게 합니다. 지원금을 안 줘요. 인력도 못 구해. 아니 어떻게든 영광의 응급실 하나 있었어요. 그거 없어져 버렸거든요 지금. 근처에 환자가 생기면요 1시간을 가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원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아니 간호 인력이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좋습니다.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 한해서라도 간호사 선생님들을 제가 나가라는 게 아니고 응급구조사들이 응급처치를 많이 배우니까 응급실 안에서 특정 업무들은 이미 응급학과 의사 선생님들도 응급구조사가 잘한다, 안정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응급구조사는 또 응급실이라고 하면요 서로 가려고 해요. 응급실에 가서 배우는 게 저희 애들은 로망이에요. 일하는 게 그게. 그런 아이들이 또 마음속에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직업 소명의식이 뛰어나요. 당연히 응급실로 가야지. 그러니까 뭐 도서 지역에 있건 어디에 있건 찾아갑니다. 달려가요. 예. 이제 완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우리나라 가장 최남단 응급실에도요. 지금 저희 응급구조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에서 간호협회의 정확한 워딩이 뭐냐.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인력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의료기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거다. 그런데 저희 법률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안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병원전 전문 종사 인력이기 때문에 그리 나가라. 그렇게 하고 그게 완전히 그때 서남권에서 근무하는 이 목포 한국병원에 계시는 센터장님, 김모모 센터장님이신데 서울 분이신데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그 지역의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십니다. 예. 얼굴이 항상 만날 때마다 얼굴이 까매요. 헬기도 타시고요. 환자 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응급 환자 다 치료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그 토론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간호협회에서 그렇게 다 반대했거든요. 그 뒤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 버려요. 네,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그렇습니다. 그런 의료 환경이 됐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의사를 포함한 뭐 응급구조사 등 스페셜리스트들의 역할이 계속
그 위축되는 쪽으로 네. 그 간호협회의 그 활동이 좀 네. 광범위하게 네. 퍼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좀 그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요. 일단 그 간호조무사 협회 회장님의 어제 삭발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목이 막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의협 회장님께서도 삭발식을 하시면서 그 제가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역사를 잠깐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 그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대학을 나오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그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말이 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도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예. 물건 준비해 주시고요. 항상 그 환자가 필요할 때 환자에게 석션 한다거나 그런 아주 환자 곁에서 친밀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꼭 아주 친밀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협력적 구조 안에서 하는 건데 더 배우고 싶어 하시는 거고 현대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고 당연히 그게 맞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 전문 간호사 제도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상위법에서 있지도 않은 문구를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문 간호사법이. 아마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그리고 지역사회로 이게 그대로 통과됐다면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의협의 논리적인 그런 그 근거들에 의해서 그것이 국회에서 수정되지 않았다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그대로 만약에 불행하게도 그것이 통과된다면 전문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그렇게 하위 위임받는 거 아닙니까? 상위 위임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요. 진료 보조사라고 하는 제 주장이 아니고 간호협회의 주장에서 진료 보조사는 아직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없는 직군이지만 그것도 전부 간호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미국은 어쨌거나 의료에서 굉장히 다양한 칼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사례를 자꾸 드는데요. 미국의 여러 주들은요. 간호조무사도, 임상병리사도, 물리치료사도, 그러니까 의료기사 선생님들도 간호사도, 이 피지션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피지션, 그러니까 진료보조사를 의과대에서 가르칩니다. 2년을. 의과대에서, 의대에서 의과대 교수님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굉장히 페이도 세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들도 그 과정에 입교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직업의 발전에 어떤 사다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그 사다리를 제한하고 있고 그 가능성마저도 간호협회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직군으로. 그러면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간호도 자기가 하고 통합돌봄도 자기들이 하고 앰뷸런스도 자기들이 타고 재난도 자기들이 하고 보건소에서 인력도 자기들이 하고 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전문성이 원래 뛰어나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보면은 다른 직역들은 이번에 응급구조사 관련해서 입법하고 있는 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보면요. 그건 응급구조사 업무가 아님. 병의업하고 의협은 그거 응급구조사 업무 맞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호협회에서 아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도대체 간호사라는 직군이 응급구조사 직군을 그렇게 판단할 전문성이 있는가? 타 직군에 대해서. 그리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사회적인 성장의 사다리, 배우고자 하는 욕망,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장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거세하는 거죠? 그걸 왜 방해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요. 우리 직군뿐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간호사 직군보다 훨씬 더 상대적인 약자, 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간호협회의 무지막지한 허기, 그 채워지지 않는 허기. 그거는요. 간호협회가 간호사가 생각을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한 그거는 영원히 대한민국 이 보건의료 체계에서 다른 타 직군과 타 직군의
다른 모든 직군의 빌런으로서 존재할 겁니다. 간호협회는. 예. 지금 우리 직군의 입장에서 빌런이에요. 완전한 빌런입니다. 예. 그 2020년에 소방청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어떠한 그 의견서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 워딩을 제가 여기서 공개하면요. 우리 직군이 뒤집어질 텐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급차도 의료인만 탑승해야 함. 환자 안전을 위해. 이렇게 의견을 보냈어요. 그럼 의료인이라면 누굽니까? 응급구조사는 의료인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으로 종사하지 않습니까? 응급구조사 타지 말란 거예요. 그렇게 의견서를 보내거든요. 의협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야는 응급구조사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응급구조사가 타야 환자가 더 많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의견서를 보내요. 이거 있는 허위 사실 아니고요. 제가 공문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사본이긴 하지만요.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협업하자는 거냐? 그게 도대체 나이팅게일이 말했던 그 행정가이면서 그 이 크림반도 인포그래픽을 만들었던 그 위대한 나이팅게일이 말했던 간호정신이냐? 타직군의 전문성을 철저하게 짓밟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득권, 그 상대적 강함을 이용해서 타 직군의 방해, 타 직군을 방해하고 시민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직군의 산업체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진 사회의 산업체의 의료 환경은요.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해지는 사회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사회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타이어 공장에서 환자가 프레스 기계에 가슴이 들어가 버렸어요. 갈비뼈가 다 깨졌습니다. 환자가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의료 종사자도 타고 있지 않는 앰뷸런스도 아닌 봉고차를 타고 환자가 오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응급실로 와가지고 바닥에서 자기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CPR을 3시간 했거든요. 3시간 CPR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바닥이 다 피바닥이 돼요. 포기를 못하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포기가 안 되죠. 네. 피주머니 달면서 피 주면서요. 계속 했어요. 6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봐버렸어요. 그 장면을. 지나가다 우연찮게. 제가 그 모습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는 병원에 있어가지고는 이 사회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구나. 이거 어떻게든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때부터 이걸 한 거거든요. 근데요, 그 의료기관에요, 의무실에 간호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봉고차 타고 오거든요. 산재가 얼마나 많은 산재가 대한민국에서 은폐되고 있습니까? 네. 이미 대기업들은 외국 선진 대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LG라든지 이런 데서요. 포스코라든지 이런 응급구조사를 채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내 구급대를 운영을 해요. 노동자가 다치면 즉각 출동해가지고 환자 치료합니다. 이게 트렌드거든요. 바뀌었어요, 이미. 환자가 다치면 의무실에서 뭔가를 치료하는 거 아주 구시대적인 거고요. 이미 외국에서 20년 전에 다 폐기된 겁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도 응급의료적인 응급학과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고요. 그 밑에서 손발로 활동하는 응급구조사들의 영역이 확장됐을 때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도, 우리 사회적 블루칼라들의 안전도 지켜지는 겁니다. 이육종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쳐가지고 오면 치료하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적 구조를 보면요. 응급구조사가 그 구조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산업안전관리자, 뭐 이런 거, 보건관리자, 전부 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군 차지하고 있어요. 보건소요? 보건소 소장님이요. 재난이 발생하면요. 현장 신속 대응반의 대장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소장님들이 항상 어려워하세요. 보건소에서 이 업무도 봐야 되고 만성질환 관리도 해야 되는데 재난 상황 발생하면은 이런 일도 해야 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님들이. 전문 인력이 필요해. 그리고 보건소에 1억짜리 앰뷸런스가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그거 활용 제대로 안 됐습니다. 물론 제대로 활용하는 서울 지역에 은평구라든지
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구도 몇 군데 있었지만 보건소장님들이 그걸 운영하기 싫어서 운영을 못 하신 게 아니에요. 없어요,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사설구급차의 문제점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짜 사설구급차들. 그것도 어디서 관리하게 돼 있냐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간호사님들이 현장에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뭐를 점검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고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고 보건소 업무에 더 추가돼가지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야에도 응급구조사들이 필요한 분야가 있죠. 법률적으로 저희가 파고들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 저희 직군만 봐도요, 이 정도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 임상병리사 선생님들도 정말로 그런 부분이 많을걸요? 감염관리실이라든지,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의 전문성, 이 의료기사 선생님들이 사회적인 전문성의 확대, 이런 것들이요, 저의 판단은요, 응급구조사들의 이런 시민과 아주 밀착해서 활동하는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현장 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가인 저의 직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간호법은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이 간호법 그리고 이 보건의료 체계 협력적 구조를 본질적으로 완전히 흔드는 이 간호법이 통과되면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인력 체계는요. 백의의 그 순백의 색깔로 완전하게 표백될 겁니다. 네. 저는 이거 간호 인력 표백 법률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표백되면 깨끗하고 좋죠. 깨끗하고 좋습니다. 행정부도 아주 편할 거예요. 이 소수 직군들 시끄럽고 소수도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신경 써야 되게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진료보조사도 결국 간호사가 다 해야 더 편한 거 아니겠어 나중에. 직군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이 직군 저 직군 껴 들어와 봤자 쟤네들 뭐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시는 공직자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항상 넓고 이 편한 길이 아니죠. 어렵더라도 협력하고 상의하고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정도 됐으면 이제 그 정도의 사회적인 우리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하다고 해서 그 직군이 크다고 해서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해서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그냥 짓밟고 가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협도 이렇게 소수 전문 종사자 직군들을 이제 모으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의협에 지금 제가 이 의협의 스튜디오에 와서 우리 이사님과 의협 회장님의 제가를 받아서 이런 기회를 의협에서 제공했다는 건요. 전 사회적으로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의사가 이 진료의 주인이 의사가 위임자로서 위임해주는 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구나. 너무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은 좁은 업무 범위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라는 특수성.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 실력을 꾸준하게 향상시키고 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잘 배워서 그런 실력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믿을 수 있게 또 시민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저희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상황과 장소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저희들은 과학적 절차에 의해서 시급성이라든지 의학적인 어떤 효용, 환자의 안전성 또 그걸 진짜 했을 때 환자가 사는지 죽는지 이런 과학적 데이터들을 저희는 충분히 분석해서요. 저희는 법률 구조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런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직군의 사회적인 역량과 사회적인 소명과 필요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장시간 대담을 나누면서 우리가 좁게는 간호법을 보면서 간호법 이 제정안이 포함된 아주 포괄적으로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진료의 보조라든지 이런 개념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소수직군, 의료계 소수직군 스페셜리스트들이 조금 더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소통되고 그랬을 때라야지 우리의 그렇습니다. 국가 그 국민들의 네, 보건의료 체계가. 네, 네, 보건의료 그렇습니다.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5월 20일 일요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걸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사직역 단체 및 간호조무사 단체는 물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료기사 총연합회, 연대사가 함께한 공동 걸기대회에서 의료계의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간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질병은 그 발생을 예방하는 것보다 이미 발생 후에 완치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KMATV는 병든 의료계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